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FOMC 의사록 주목. 이번 주 투자자들의 눈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1월 FOMC 회의 의사록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이 후퇴하며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린 뉴욕 증시 행방이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업 기대감에 LG, SK 등 지주사 주가 일제히 강세.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공개되면 주주 환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지주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국 전공의의 진료 유지 명령.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료 확대 및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대응책을 꺼내들었고요. 전국 수련 병원의 전공의의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 스쿨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 문다연 앵커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에서는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Z까지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도 소통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채팅창 통해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화면 하단에 나갈 QR코드 참고하시면요. 초록밴드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입장하실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테마 리포트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면 매일 장 전에 8시에 진행하고 있는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우리 지난주에는 미국장이 조금 떨어졌지만 거기에 반대로 우리 국내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대 계속 놓지 마시고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무료 공개 방송 아침 8시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초록밴드에서도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8시 포커스온 그리고 8시에는 초록 그리고 초록밴드로 같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PPI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지수를 좀 하락하게 만들었는데요. 다만 국내 증시는 오늘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자세한 시황 짚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내 증시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외국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2676포인트, 조금 전에 같은 경우 2680선이 넘어갔었는데 약간 떨어졌죠. 그래서 약 27.43포인트 상승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그 개인과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고 857.75%의 포인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기관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 지금 개인은 6,721억 원 매도가 나온 반면 기관 3,283억 원, 외국인 3,800억 원을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죠. 상위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 1.24%, SK하이닉스 3.54%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AI 관련된 HBM 즉 고대역
메모리 관련된 이슈로 해서 조금 더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오히려 조금 빠져서 2.93% 빠진 상황에 있고 이로 인해서 2차전지 쪽에서는 다시금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09%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오늘은 약간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0.4% 상승해서 그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 그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약간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코스닥의 그 수급을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현재 개인은 696억 원, 그다음 외국인 72억 원을 매수한 반면 그 기관은 526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여전히 개인이 그래도 많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코스닥의 주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즉 2차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많이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다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2.76%, 에코프로 4.06%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11.81%, 지금 HLB 그룹은 오히려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엔캠이 여기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5.87% 상승하고 있어서 일부 미국 IRA 종목의 수혜주로 관련되어 있는 몇 개의 종목, 특히 전해질 관련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1.32% 지금 빠져서 현재 바이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시황 먼저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코스닥은 금요일에는 좀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 부분이 오늘은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에서도 15.8%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PPI 지수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CPI에 이어서 PPI까지 지수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글로벌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PPI도 높네? 네, PPI도 높아요. 네, 그동안 CPI, 그 다음에 근원 CPI. 자, CPI하고 자, 그 다음에 근원 CPI, 코어죠. 코어 CPI까지 전부 다 높았어요. 그랬는데 PPI까지 높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조하는 분야까지도 전부 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서비스 분야, 비용, 즉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이래서 기업들이 살겠니?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리 낮추는 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동안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던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중국 대륙은 계속해서 휴장이었지만은 대만하고 홍콩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만의 가건지수 니네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틀 연속해서 상단 갭 상승한 상태에서 스타가 나와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조금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장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현재 윗자리에서 전부 다 떨어졌죠. 2시를 전후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상단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것이 다른 종목들은 여기 있는 이 파란 선이 다 전 고점이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현재 나스닥은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어제 2시 이후에 이제 PPI가 나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하락이 있었던 것이 좀 보이고 있고 0.8%가 지금 빠졌었습니다. 그 정도가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S&P 500도 역시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넘어가기는 했지만 자, 전 고점은 넘어갔지만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는데 약간 힘을 주기 힘들다. 자, S&P 500은 지금 5,000포인트가 넘어갔죠. 5,000포인트. 5,000.6이 그때 봤던 절묘한 이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이 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 역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요 모양을 가곤지수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 오늘은 President Day, 즉 대통령의 날입니다. President Day이기 때문에 휴장이죠, 미국장.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트랜스오션부터 해서 메소나이트, 제일도엔, 그 다음에 헬스트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서 특히 중요한 거, 자, 수요일에, 자, 우리는 목요일 새벽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 요걸 보시면 되고, FOMC 이제 또 나오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요때 수요일에 특히 중요한 게 엔비디아, 리비안, 엣지, 그 다음에 루시드 이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번 마지막, 거의 뭐 이번 주가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종목으로, 기간으로.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이외에 또 다른 종목들, 즉 여기서 개인들은 어떤 것을 보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인들 지금 현재 오늘 월요일 자 마켓 클로즈 프레지던트 데이 이렇게 나왔죠. 자, 개인들은 월스트리트 벳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제 FOMC가 나오고 아까 보셨듯이 수요일 저녁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은 그때가 자 목요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스케줄상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가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이때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국 증시 지금 보면은 여기는 다 쉬고 있었어요. 자, 홍콩은 어쨌든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거기에 비해서 대만의 각원 지수 이렇게 2개. 자, 스타가 2개 나왔죠? 네, 요거는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서 여기서 갭 상승은 했는데 요 자리. 요만큼은 갭을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과연 옆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좀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일정들 함께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FOMC 의사록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또 엔비디아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까지 이번 주에 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성규 전문가님의 미국 증시 자세한 시황 분석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함께 좀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테마 리포트도 선물로 함께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일 오전 공개 방송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물어보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초록밴드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매일 다른 내용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니까 재밌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미국 투자자들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저의 모토죠. 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동안 선진 기법을 쓰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나의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 여기에 대한 것들을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스탠 와인슈타인,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죠. 스탠 와인슈타인,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스탠 와인슈타인입니다. 자, 와인슈타인. 자, 보면은 조금 독일계 아니면 유대인 삘이 나죠. 네, 이 스탠 와인슈타인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계속해가지고서 구루로서 굉장히 유명한 활동을 해오셨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스탠 와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4단계 투자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주식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혹은 투자를 하는 투자 상품에 움직이는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를 크게 4단계로 보여줬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는 시작 단계, 스타트업이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3단계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플래터를 형성하다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어트 파동과는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요 1단계 전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엘리어트 파동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론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스탠 와인슈타인이 이 투자 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주식 주기 4단계, 그중에서도 1단계와 3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1단계, 여기에서 진입할 때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 순간을 어떤 식으로 포착을 할 것이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 와인슈타인의 1단계, 즉 여기서 스타트업에서, 즉 부스트업을 하는 단계에서의 이 시그널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요거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뭐냐, 2단계에서 프로바블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즉 강하게 상승할 때 절대 요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알아보는 단계. 요거까지는 이제 담대하게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단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즉 여기에서 20% 이상 상승했을 때는 더 이상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호랑이 등을 탔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3단계에서는 여기에 상단에 올라왔을 때 플래토, 쉽게 얘기해서 옆으로 가는 요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요런 박스권, 이런 횡보가 형성이 된다.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요 횡보 단계가 나오는데, 요 횡보 단계에서 우리는 매각을, 자, 매도를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시그널은 언제 잡을 것이냐. 이 4단계의 이 fall down의 시그널을 받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 3단계에서 잘 매도를 하고 최대한의 maximum profit, max profit을 자, 가질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이것이 현재 와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스탠 와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기형 투자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투자를 크게 3가지 단계로 갈랐어요. 3가지 단계. 자, 단기를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즉 일중 매매 같은 초단타 매매가 아니라, 자, 1에서 6주 요때 요 정도 기간을 두고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을 단기 투자라고 했어요. 요거를. 자, 그럼 중기형 투자는 뭐냐? 6주에서 4개월. 자, 6 weeks to 4 months. 그래가지고서는 6주에서 4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스몰캡 투자에 상당히 적용이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원래는 스탠 와인슈타인은 어떻게 보면 스몰캡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는 뭐냐? 장기는 자 4개월에서 12개월. 자, 1년 농사라 그러죠. 자,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1년 농사 짓는 이런 투자를 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투자자마다 생각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보는 기준은 다르지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혹은 길어도 6개월 이전에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옵티멈한, 즉 가장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옵티멈 프로핏을 낼 수 있는 그걸 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투자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스탠 와인슈타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투자 기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프라이스 액션, 그다음에 거래량, 즉 볼륨에 대한 거, 세 번째는 30week MA, 자 30주봉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은 별로 안 먹힙니다. 이거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뭐냐, RSI, 자 상대 강도 지수라 그러죠. RSI, Relative Strength Index라 그러는 거,
요거를 가지고서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보통 투자 기법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요거는 미국 주식에 대한 거지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는 필요한 것들은 제가 초록 밴드에서 따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프라이스 액션. 자, 요거에 대한 거. 프라이스 액션. 아까 얘기했던 게 뭐죠? 박스권.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자, 당연히 바닥에서 자, 이렇게 박스권이 있고 여기서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넘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 왔을 때, 요 밑으로 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여기에쯤에서 왔을 때 파는 이런 전략을 해가지고서는 중간중간에 요만큼씩 이런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잘 캐치해가지고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프라이스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프라이스 액션이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그 박스권 매매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래량의 변동 부분. 거래량의 변동이 특히나 중요한데 자 조금 지울게요. 자, 거래량의 변동 부분, 즉 볼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쭉쭉쭉쭉 와가지고서는 줄어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쭉 이렇게 짱대로 해가지고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럼 이때 이것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이것과 주가의 차트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보통 가장 일반적인 움직임은 뭐냐? 거래량이 일단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도 올라가거나 밑으로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캔들로 봤을 때 캔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미국식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쭉 있을 때 시가, 고가, 저가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자, 시가에서 고가, 시가, 그다음에 마지막 시가, 그다음에 종가,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거래량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짱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거지만 만약 여기서 이게 아니라 여기 요 사이가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 즉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을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30주봉 거래 기법 뭐냐? 다른 건 없어요. 자, 주봉 차트에서. 자, 주봉 차트 위클리. 자, 주봉 차트. 여기에서 주봉으로 했을 때 30주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주봉. 30주짜리 봉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에 대한 차트, 요거에 대한 그 이평선을 설정을 하나 합니다. 30 위크 MA라 그러죠.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 위를 넘어가는 순간에 요때부터 올라타서 간다인데 지금은 30주봉 거래 기법 쓰면은요, 여러분 완전히 망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나왔던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짧은 기법, 그리고 또 주봉뿐만이 아니라 쿼터, 즉 분기봉을 가지고서도 할 때 분기 기법으로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RSI. 자, 상대 RSI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HTS에서 보면은 거기에다 지표를 추가할 때 RSI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RSI가 지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단이 이제 과매수, 여기가 과매도 구간 이렇게 잡고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이제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요 자리를 넘어섰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 뭐 이런 거를 하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 RSI 기법, 자, RSI 즉 상대 강도를 측정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사는 자리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기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이렇게 해서 함께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이 주식 주기와 또 거래량에 따른 거래 기법도 함께 좀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RSI를 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스탠 와인스타인의 중경 투자 기법 중에 앞서서 이제 3단계 때 매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야 맥시멈 프로핏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팔면 맥시멈
맥시멈 프로핏을 낼 수 있는지 그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게 한두 가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자면은 우선은 플래터오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프라이스 액션에 대한 대응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움직이는 것이 상단에서 플래터오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상단에서 플래터가 형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넘어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퍼센트로 했을 때 20% 여기에서 요 고점에서 20%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고점에 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설사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요 자리면은 이제는 조금 쉬어가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거두고 만족하자. 수익과 만족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맥시멈 프로핏을 낼 수 있는 시그널까지 함께 좀 마지막으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갈 텐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테마 리포트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오시면요. 매일 오전 8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저 PBR이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두 번째 섹터 한번 보죠. 자, 섹터 방산. 자,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방산. 네. 무기 그리고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 자 우리 밀덕이라 부르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 방산. 그리고 저도 이 분야에서 한 12년, 13년 일했었으니까 미군하고 일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죠. 자, 이 방산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못 눌렀네요. 자, 첫 번째 최초의 국군 무기 어떤 거냐? 미군에서 받은 불화물자. 여기서 얘기하기는 힘들었지만 일본이 2차 대전 패망하고 난 다음에 남겨놨던 일본군 장비가 있었는데 그 물건은 정말 못 써먹을 물건이었다. 못 써먹을 물건이었다. 미안해요. 자, 일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이 질만했습니다. 너무 그 공업력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장비들은 써먹기 힘들었고 총도 뭐 제각각의 규격이었으니까 아리사카 같은 그런 총 같은 거 못 써먹을 물건이었죠. 너무 장인정신 할 때는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전쟁 나면은 제대로 못 써먹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간신히 불화받았던 M1 게란드를 비롯한 미군의 각종 뭐 보병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최초에 우리 국군이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갑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6.25 때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께 참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셨어요. 자,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오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베트남전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미국 무기를 수입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최신얘기였던 F4 팬텀 지금이야 하도 낡아가지고서 뭐라 말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최신얘기였던 F4 팬텀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군이라든가 해군 장비들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육군에도 상당히 많은 그 장비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새로 개설이 됩니다. 이대로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북한에 다시금 침략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겁이 나는 그런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들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ADD를 신설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서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초고속의 국산 무기 개발의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개인화기. 최초에는 개인화기부터 시작했어요. 당연히. 자, 우리가 군에서 썼던 K1, K2 소총부터 해서 지금은 또 이제 개선이 됐겠죠. 그다음에 K2 소총. 그리고 나가지고서 그다음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육군 장비들 중에서는 K1 전차가 나옵니다. 자, K1 전차. 우리 미니 에이브람스, 미국의 M1 탱크를 어느 정도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어느 정도 주고 기술을 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K1 전차. 이게 이제 K1, E1, E2까지 이제 쭉 이 K1, E1 그다음에 K1, E2까지 나왔죠. 그전엔 A1, A2였는데 지금은 이제 E1, E2까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무튼 이 분야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알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가고 난 다음에 전차가 K2 흑표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 자주포로 바뀌죠. 자주포는 자, K55, 155mm 자주포 K55가 있었던 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K9 자주포. 자, 하나에서 시스템에서 만드는 이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삼성에서도 끼어들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로 넘어갔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런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가성비 최고의 그 K2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K9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레드넥, 레드백, 자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지스3이 나와가지고서 이지스3까지 나와서 이제는 세종대왕급 그 다음에 정조대왕함 뭐 그다음에 세종대왕함급 뭐 이런 가지고서는 이런 이지스 만톤급에 가까워 넘어가는 그런 구축함이 나오게 되고 공군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피스브리지 사업으로 나왔던 F-16 전투기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개조합니다. 개조해서 KF-26으로 바꾸고 KF-16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우리 락히드 마틴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 가지고서는 FA-50이 나오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됐냐 지금은 KF-21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가 쭉쭉 이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봤을 때 육해공군 전부 다 했을 때 우리나라 방사는 그야말로 197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대략 5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기가 막히게 빛의 속도로 해가지고서는 가성비 갑의 물건을 생산하게 되었다. 갑의 장비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꼭 미국하고만 합작을 했으니까 미국 기술만 대거 썼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꼭 미국 기술만 쓰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90년대에 소련이 거기서 완전히 붕괴됐죠.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됐냐? 이른바 불곰 사업. 네, 불곰 사업이죠. 그리즐리. 우리가 그 당시에 소련에다 차관을 줬었는데 차관을 못 받으니까는 돈 대신에 무기로 받았죠. 무기로 받아가지고 1차, 2차에서 불곰 사업을 2번을 했는데 1, 2차 불곰 사업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러시아제 무기를 굉장히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받았던 그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의 그 여러 장비들이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냐? 미국 기술 플러스 러시아 기술. 미국 플러스 러시아 기술. 자, 아주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죠. 이래서 이제 K방산 기술이 나옵니다. 방산 기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기술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나온 것들 때문에 가성비 갑인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무기 국산화를 이제 이렇게 낸 후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무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대단한 건데 전 세계에서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 가지고서 자국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정말 몇 나라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 국산화를 이루한 다음에 지금 이제 수출을 진행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다. 이걸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슈. 자, 지금까지는 별로 돈 된 사업은 아니었어요. 자, 왜? 우리나라 군대, 우리 국군 65만 국군 요거 가지고서 해야 되니까 이게 여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그렇게 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팔리는 물건이 아니죠. 무기가 많이 팔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무기는 많이 못 팔죠. 네. 무기를 많이 팔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과가 되면서 이 분야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진짜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군비에 너무 소홀했다. 특히나 유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비상이 걸렸죠.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돌기 시작한 것이 2022년도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됐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점검을 해보니 미국 유럽에서는 우리가 가진 방위력으로는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화들짝 하고서는 시급하게
그러면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도 없는데 돈이 없어. 근데 장비는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 가성비 장비를 찾게 되는 거죠. 가성비 장비가 어디 있냐? 여기 K방산이 있네. 예. 그래서 K방산이 있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물건들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왔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수출 문제. 개발을 미국이랑 같이 개발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수출 문제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졌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자,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수출을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팔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방산 섹터가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고 앞으로 제가 볼 때 2030년까지 군비 확장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충분히 방산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매출이 나오는 거랑 돈 받는 거랑은 별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수출한 건 좋아. 그러면 수출을 했는데 얘들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부에서 만약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태국 같은 경우 자, 전투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는 닭을 2억 마리를 갖다 주고서 닭을 갖다 주고서는 전투기 사왔던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돈을 잘 받아올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을 받아올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급등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자리 보면 아주 쭉 해가지고서 그동안 보시면은 대략 10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쭉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전 고점도 돌파를 해버렸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사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방산 섹터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 이제는 국방비나 방산과 관련된 무기 관련해서 비용을 좀 늘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좀 인기가 없는 분야였다면 이제부터는 꼭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방산 섹터도 함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초록밴드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셔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또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선물로 준비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매일 장 전에 오전 8시에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비법들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수익률 탑5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위는 성우하이텍입니다. 1월 8일 공략했던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주고요. 20% 넘는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위는 펨트론입니다. 1월 22일 공략했던 펨트론 2차 전지 공정 관련된 종목이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2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해 보겠고요. 3위는 1월 3일에 공략했던 KLAC입니다. 미국 주식이고요. 22%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는 1월 31일에 공략했던 GST고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52주 신고가를 만들면서 26%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엔캠입니다. 2차 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88,000원의 매수가를 드렸는데요. 23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탑5 종목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20% 넘는 수익률부터 200%가 넘는 수익률까지 현재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좀 다양한 테마를 아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가 좀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오늘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자, 비대면 진료가 특히나 중요했죠. 오늘 지금 현재 그 의사들, 그 5대 빅5 병원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대규모 사직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의료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일단 첫 번째 순위로 올라가 있고 이전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종목, 이런 단기성 테마들은 지금 조금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또 재밌는 것은 현재 수소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의외로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조금씩 몰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올라간 것은 이제 건설 부문, 건설 쪽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다시금 자금이 몰려서 이제 강하게, 그리고 작지만 확실하게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도 지금 이제 강하게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방산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협상 들어갔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 종전 혹은 휴전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동유럽 쪽에서 특히나 많은 이 국내 K방산 물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서유럽 부문에서도 의외로 이것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건 금융인데, 특히 여기에서 자, 은행하고 그다음에 그 증권, 그다음에 은행 지주사, 여기에서 지금 다시 또 계속 금융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서 대략 2개월 사이에, 대략 2개월 다 돼가죠. 1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금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험까지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보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증권과 은행은 굉장히 올라갔고, 캐피탈, 이자, 제2금융권은 오히려 조금 약한 모습. 이금융권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은, 그런데 참 우습게도 지역난방공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노엔텍, 그 다음에 HB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을 저는 지금 들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이라든가 움직임을 봤을 때 이거는 여기에 나온 테마와 관계없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왔고요. 자, 먼저 지역 난방공사를 보시면은 한전하고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가격이, 가스공사하고 이 둘이 굉장히 지금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7%가 넘는 그 급등세를 보였죠. 여기에서 주주환원에 대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이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이 보시면은 그야말로 바닥에서 질질질질 기어가고 있던 이 별 볼 일 없고 도대체 이게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알 수 없었던 이런 주식이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월 달에 1월 말에서 2월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요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최고점 29.99%까지 갔는데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20% 넘는 이런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나노엔텍입니다. 이게 이제 역시 이번에 그 비대면 진료, 특히 의료기관 전문의 사직 사태, 요거로 인해서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플랫폼,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가 29.9%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재밌는 것이, 자,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연말에, 보통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잠깐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큰 주가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묻어놓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튀어오를 때를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HB테크놀로지. 자,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 기대. 자, 여기 HB테크놀로지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관련 종목인데 여기에서 실적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OLED 분야. OLED가 개선이 될 것이다. 왜? 3월에 애플에서 아이패드가 OLED 아이패드 나오죠. 아이패드. 자, OLED로 된 아이패드가 나옵니다. 그 전에 LCD였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OLED로 해가지고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을 하게 되었고 최고점 23.56%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봤을 때 여전히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장 주목해볼 만한 테마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비대면 진료, 수소, 건설, 방산, 금융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저PBR 관련주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현재 잘 가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빠르게 만나볼 텐데요. 종목에 대한 힌트 저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그럼 오늘 히든 종목 보겠습니다. 별이 4개. 자, 네 글자. 별이 4개. 자, 비대면 진료 관련 섹터. 자, 지금 해가지고 최근 많이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 바로 비대면 진료. 자, 이거를 가지고 가고 있고 현재 의료개혁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사실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우리 잘 해결해야겠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대면 진료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저비용의 고효율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현재 여기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돼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자회사. 거기에 대한 지분을 44% 이상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도 생각보다는 이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오랜 기간 쌓아놨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의대 빅5의 대규모 사직 사태 전공의들이 전부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최소 지금 현재 2월 말이 되었죠. 그러니까 3월까지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은 지금 현재 차트, 자, 주봉 차트예요. 자, 주봉 35일선을 봤을 때, 자, 여기 35일선을 쫙 찍히고 여기에서 이제 응축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도에 강한 상승, 이때 한번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IT가 상당히 띄워졌었죠. 코로나 때였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 한번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를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금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대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있던 이런 그 거래량을 그동안 했던 거래량들이 다 이제 흡수가 되고 지금부터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핵심입니다. 물어보기 시간에 방산 섹터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비대면 진료, 수소, 건설, 방산, 금융주 섹터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